여야가 논의를 해가지고 상속세 개편안을 확정을 지을 거예요. 상속세법 개정안을 확정을 짓는데 지금 여야의 생각이 조금씩 다르다. 일단 인적 공제를 늘려주자는 거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어요. 물론 정부 안대로 할 거냐 아니면 정부안보다 오히려 더 늘려줄 거냐 정부안보다 조금 감액을 할 거냐 이 부분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여야 모두 이 기존 상속세 체계가 워낙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고 그동안 한국의 경제 규모가 많이 커졌고 국민 소득도 늘어났고 국민들의 자산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인적 공제를 늘려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그 폭에 대해서는 조금의 이제 편차는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배우자 상속세를 감면해 주자.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 왜 그러냐? 이혼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 형성한 재산을 배우자와 배우자 이 두 남편과 아내가 나눠 갖지 않습니까? 50대 50으로. 그런 것처럼 남편이 먼저 죽었든 아내가 먼저 죽었든 남은 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액수에 상관없이 감면해 주는 게 옳다. 이런 이제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국민의힘은 전액을 감면해 주자. 예를 들어서 100억이 됐던 1000억이 됐던 다 상속세를 제로로 만들어 주자라는 게 국민의힘 의견이고 민주당은 야 그건 과하다. 지금 최대 30억을 감면해 주게 돼 있는데 공제해 주게 돼 있는데 그거를 50억으로 늘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늘려주자. 배우자 감면 한도를 확대해 주자. 이렇게 조금은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유산세를 유산 취득세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여야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아까 제가 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과표가 30억이 넘어가면 최고 세율이 우리나라가 50%예요. 50%. 그런데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OECD 회원국이 38개국인데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꽤 있어요. 14개 나라예요.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3개 나라예요. OECD 회원국 중에. 그중에 우리나라 상속세율, 최고세율 50%가 무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은 아들한테, 딸한테 내 기업을 물려줘도 상속세를 감당할 수가 없다 이거죠. 뭐 중소기업 예를 들어 200억 원짜리, 300억 원짜리 물려주면은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50%를 내고 나면은 그걸 낼 능력이 있어야지 자녀가 가업을 승계를 할 텐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기 대에서 가업을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중소기업 정리하고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켜서 차라리 증여세 내고 자녀들한테 나눠준다. 그리고 상당수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현금화 시켜서 상속세 없는 홍콩으로 간다든가 이 상속세가 좀 더 가벼운 나라로 이민을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국부가 계속 유출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쨌든 상속세를 개편하자라고 하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정부도 상속세 전면 개편안을 내놓았으니까 이번 기회에 상속세 최고세율도 좀 40% 정도로 낮추자라는 게 국민의힘 의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권의 생각은 조금은 달라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나라다. 경제 불평등이 계속 커지고 있다. 특히 소득 격차도 문제지만 자산 격차가 더 심각하다. 그런데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주면은 결국은 고액 자산가들이 혜택을 입는다. 그래서 경제 불평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예요. 저는 양쪽 다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양쪽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절충을 해가지고 조금은 좀 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개별적으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자,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가 있어요. 작년에 정부가 걷어들인 상속세 세수가 8조 5천억이에요.
기존 기준으로 그 사망자의 6.8%가 상속세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작년에 상속세 부과 고지서를 받은 국민들이 2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고 인적공제를 늘리는 방식의 상속세 개편안을 적용을 하면은 상속세 수가 최소 2조 원 이상 줄어들어요.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2002년 5월에 들어섰는데 뭐 윤석열 무식하잖아요. 경제정책은 개판이었고 2022년에 한국 경제가 1.4% 성장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평균 2% 중반 성장하던 게 확 성장률이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은 반도체인데 반도체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그래가지고 2023년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이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3년, 24년에 법인세 수가 왕창 줄어들고 뭐 법인세만 그럽니까? 뭐 자영업자들 최근에 통계 나왔잖아요. 최근 3개월 동안에만 20만 명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어요. 자영업자 4명 중에 3명이 월 평균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20대 30대 청년 백수가 120만 명이에요. 평균 22개월째 백수로 지내고 있어요. 이런데 세금이 제대로 거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경제를 개판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최근 2년 동안에 86조 세수 펑크가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한국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몇십 조씩 끌어다 쓰고 국채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빚내는 거죠. 빚내서 다시 그거 메꾸고 이런 지금 나라 곳간이 텅텅 비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 경제를 개판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나라 곳간이 텅텅 비어가고 있는데 지금 조기 대선이 곧 가시화될 거다.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감세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상속세 줄여주겠다. 유리지갑. 직장인들 불만 많잖아요. 그래 근로소득세도 줄여줄게. 부동산 보유세도 줄여줄게. 지금 서로 경쟁적으로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건 진실이에요. 그래서 제 말씀은 사실 이게 상속세 같은 경우에 75년 전에 큰 골격이 짜여졌고 이 75년 동안 엄청나게 지금 경제 상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공감해요. 그렇지만은 세수를 늘리는 방안도 병행해 가면서 중장기 국가 재정의 미래도 염두에 두면서 세제를 바꿔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정부나 정치권 모두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고지하게 경제버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